아니 여러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때 딱 최저임금만 주면 이게 적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충분히 주는 걸까요?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원 채용, 특히 E7포 비자 외국인 고용에서 실제 연봉과 비자 현실에 대해서 출입국 규정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외국인은 다 인건비 싸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달랐습니다. K포인트 처음 시행될 때 저도 알아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E7포 비자, 그러니까 숙련된 외국인 비자를 무사히 통과시키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줘야 했었는데요. 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하면 임금이 상당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법무부에서는요, 실제 기업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서요, 임금 기준을 대폭 낮췄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시면 오히려 크게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못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가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연봉은 단순히 얼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E7포 비자 연봉 기준은요, 연봉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랑 수당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 지급 금액이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면 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년에 2,600만 원이면 한 달 약 217만 원 정도니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란에 217만 원 이상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제조업이나 웬만한 회사에서는 이나인 외국인도 수당이랑 다 포함하면 2,600만 원 이상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굳이 이나인 비자에서 E7포 비자로 바꿔줘야지? 저는 가장 큰 이유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체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껏 몇 년 동안 키워놓은 직원을 비자 때문에 돌려보내고 또 다시 사람 뽑고 처음부터 교육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인 비자는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단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로 재입국할 수는 있는데요. 몇 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시 들어와도 또 비자가 만료가 되면은 이번에는요, 영구적으로 귀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분포 비자는요, 회사랑 근로계약만 유지되면은요,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나인 비자는요, 가족 동반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이 비자의 취지인데요. 그런데요, 이 세분포 비자로 변경하면은요,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단순 취업 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나중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면 연봉만 맞으면 다 되는 걸까요? 이 세븐포 비자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맞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지,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2년 이상 회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있다면요, 회사도 조건이 있는데요. 회사는 외국인을 무제한으로 E7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인 직원 기준으로 30%까지, 두 번째는 기업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직원, 즉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직원을 기준으로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화로는요, 바로 한국어 요건을 들 수 있는데요. 2026년 12월 말일까지는 한국어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국어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이 다 된다면은 일단 자격 변경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비자 연장 때까지, 그러니까 2년 안에 한국어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가족은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 세븐포 비자의 핵심은 바로 점수제라는 건데요. 총 200점 이상이 필요하고 단순히 200점을 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점수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주요 가점 요소로는요, 근속 기간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한다든지 자격증이나 국내 대학 학위 보유, 운전면허, 그리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든지 세금 체납, 출입국 관리법 위반 요소에서 최대 50점까지 감점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불법 체류 이력이 3개월 이상 있거나 세금 체납자,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또 중대한 법률 위반,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은 E7포 비자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회사 이나인 직원 E7포 비자로 바꿔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E7포 비자는 단순히 비자 변경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은 이 비자 허가를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히 E7포 비자는 점수, 소득, 한국어 능력, 회사 조건, 그리고 감점 이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도 E7포 선발 계획도 발표가 되었고 올해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다만 쿼터가 정해져 있고 매년 빠르게 마감되니까요. 전체적인 요건들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해 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 경우는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상태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내용을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댓글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